전기기능사 실기의 실기 작업 요령 마지막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함 고정 및 배관 공사하는 방법인데요. 제어함 마지막에 작업 때 우리 최종 기구들을 다 설치해야 하는데, 우선 제어함의 치수에 맞게 제어함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어함 치수를 스케치 크기에 맞춰야 하는데, 실수로 그냥 합판을 가운데 붙이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치수 측정해 놓은 거에 오른쪽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어함 치수에 맞게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기 오른쪽 부분은 측정했을 때 남아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시험 때도 그냥 여기 그냥 그대로 붙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어함에 대한 그 나사를 우상단부터 오른쪽 위에부터 지그재그로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박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제어함이 박히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는 이 부분에 컨트롤 박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박스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기구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치수에 맞게 기구를 이렇게 단자대에 설치하고, 여기 보이죠? 단자대에 그 다음에 리셋터클 연결하고, 리셋터클 연결하고 나면 여기 컨트롤 박스를 올려주면 됩니다. 컨트롤 박스에 맞게 한쪽은 푸시 버튼, 한쪽은 셀렉트 스위치랑 화이트 램프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배관 작업하기 전에 새들을 고정해야 하는데, 새들은 한쪽만 미리 고정을 해놓고, 나중에 배관 작업할 때 배관을 중간중간 연결해주면 좀 더 쉽게 배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들 표시해 놓은 부분에 이런 식으로 새들을 미리 박아주는데, 지금 빨간색 부분을 고정하는 거죠. 보면 뭔가 특징이 있을 겁니다. 다 바깥쪽으로만 새들을 고정해 놨습니다. 왜냐면 특히 피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새들을 바깥쪽으로 작업을 해서 편 다음에 구부릴 때 요 새들이 피관을 잡아줄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새들을 고정시켜 놓으면 조금 더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관을 연결할 건데, 먼저 배관 종류를 확인해야겠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블, CD관, PE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케이블 배관 공사하는 방법은, 케이블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여기 앞에 보면 끝선이 선 4가닥 있습니다. 4가닥 있단 말은 RST 선이겠죠. 즉 주 전원선을 거의 다 케이블로 하는데, 우리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케이블이 아닌 걸로 했습니다. 여튼 케이블로 공사하게 된다면, 이 케이블을 보통 가운데 선을 전원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연결을 하게 됩니다. 요때 쇠들은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쇠들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 쇠들을 이런 식으로 쇠들 위치에 맞게 고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도 커넥터가 있습니다. 요 끝이 뭉툭한 요렇게 생긴 거를 케이블 커넥터라고 하는데, 이 케이블 커넥터를 제어함 끝에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제어함 측에 전선이 있습니다. 케이블의 제어함 측에 전선을 연결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P관, CD관, 요거를 확인하고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D관입니다. CD관은 우리가 아는 그 주름관이죠. 이렇게 울렁울렁 돼 있는 요 주름관을 CD관이라고 하는데, 이 CD관 연결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기 빨간색 요 부분에 CD관을 연결할 거고, 이렇게 CD관은 잘 모양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한 다음에 새들로 바로 고정을 합니다. 새들로 이렇게 고정을 하죠. 고정을 하고 나면 CD관 커넥터라고 해서 양쪽이 다 뭔가 나사 같은 게 있는 게 CD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CD관 한쪽은 톱니 같은 게 있어서 넣으면 안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끄트머리에 연결해서 배관이랑 기구랑 연결되게 하면 됩니다. 단
이제 단자대나 립세터클 같이 이제 개방되는 경우에는 요 커넥터를 연결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어함이랑 배관 같은 경우 사이에는 입구에 이제 살짝 걸치게, 여기 제어함이 그 컨트롤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입구에 살짝 걸치게 배치하면 되고, 기구함이랑 배관 같은 경우에는 기구함이랑 배관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로 연결하고 선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m 간격을 두고 그냥 배관만 깔면 되고, 이렇게 이제 배관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다 분리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판이나 아니면 드라이버로 툭 찌르면 이게 부러집니다. 요게 이제 기구함을 연결하고, 여기 반대쪽은 이제 안쪽에 보면 톱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배관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CD관은 이쪽에 집어넣고 이제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 연결에서 이제 피관 이제 좀 핵심인데, 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관 연결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관에 보면 요 빨간색 부분 구멍으로 이제 스프링 밴더라고 해서 우리 긴 스프링 있죠. 그걸 집어넣고 이제 무릎이나 의자, 책상 모서리로 이렇게 펴줘야 합니다. 먼저 일직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작업할 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링 밴더를 피관에 넣고 이제 반드시 펴줘야, 미리 펴줘야지만 이제 작업할 때 좀 예쁘고 빠른 시간 내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피관 연결하고 나면 이제 그 커넥터를 연결해야 하는데,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관이랑 다르게 한쪽에만 이렇게 나사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구를 연결하고 반대쪽 매끈한 부분에 피관을 밀어 넣으면 그냥 바로 고정이 됩니다. 단 이제 기구함에 이제 반드시 커넥터 연결하고 나서 배관을 연결해야지, 그 배관 먼저 커넥터에 연결해 놓고 기구함에 연결하려고 하면 피관 특성상 좀 딱딱하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기구함에 먼저 연결하고 CD관을 P관을 집어넣어야지, 여기 잘못 적혔네요. P관을 집어넣어야지 조금 깔끔하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글씨가 바뀌었죠. 잘못해서 수정했습니다. P관이랑 이제 커넥터를 먼저 연결하기보다 기구함에 커넥터를 먼저 연결해 놓고 P관을 연결해야지만 작업할 때 이제 조금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자, 이것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배관을 조용해서 P관 아까 배관 하려면 이제 스프링 밴더 넣어야 한다고 했죠. 반드시 스프링 밴더 넣어줘야 돼요. 스프링 밴더 넣고 배관을 이제 모양을 바꾸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기구함에 연결하고, 그 다음 배관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 셋을 고정해서 연결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제 P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관 모양을 변형할 때는 반드시 스프링 밴더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제 P관이 찌그러져서 나중에 입선 작업할 때 선이 안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스프링 밴더로 변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P관 커넥터를 먼저 연결해 놓고 이제 이렇게 P관을 연결을 하죠. 그 다음에 연결하면 이렇게 새들로 고정하면 이제 깔끔하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P관 연결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커넥터를 연결하고 순차적으로 배관 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구함에 그 커넥터를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관 배치를 하고 이제 새들로 먼저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밴더를 놓고 이제 배관을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조용하는 방법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이제 힘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P관을 먼저 일부러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에도 이제 배관 조형할 때는 반드시 스프링 밴더를 놓고 배능해야 하고, 그리고 배관을 꺾을 때는 내가 가야 하는 방향 꺾임 정도보다 약 2배 이상 꺾어야지만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커넥터를 연결하고 이제 배관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한 상태에서 바로 일직선인 부분에 먼저 새들로 고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확 꺾어서 이제 모양을 만들고 새들을 박아주면 이제 연결이 예쁘게 됩니다. 하지만 요건 좀 시간 걸리기 때문에, 시간 걸리더라도 내가 힘이 부족하다 그럼 이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운데 배관 공사 후 이제 양 끝단을 배관 조형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쌤이 교수님한테 배운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먼저 배관을 배치해 놓고 새들로 일부를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배관 조형을 양쪽에서 동시에 하고 이제 커넥터에 연결하는 방법인데, 요건 시간이 확실히 빨리 줄어드는 만큼 힘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걸 할 때 이제 시간 단축용으로만 사용하고, 솔직히 예쁘게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지 시간이 빨리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어서 기능사 시험 때 시간 단축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 모양을 변형할 때는 반드시 스프링 밴더로 놓고 꺾어야 하고, 배관이 너무 짧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 밴더가 다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배관 해야 할 부분이 길다 그러면 스프링 밴더를 깊숙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끝에 전기선을 해서 길이를 연장한 다음에 이제 스프링 밴더를 안쪽 깊숙이 넣어서 꺾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꺾을 때는 2배 이상 꺾어서 작업해야지 이제 배관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길게 편 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가운데만 새들을 꼽습니다. 이렇게 새들을 고정하고 나면 이제 양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새들을 박으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커넥터를 연결하기 때문에, 커넥터를 이후에 연결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입선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배관 배치도를 봤을 때 이제 전원선부터 이제 넣어야겠죠. 그리고 케이블 연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피복을 벗기고 나면 요 RST 전선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케이블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냥 선이 아니라 이제 전원선용 전선 같은 경우에는 내선을 하나로 꼬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입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이 굵다 보니까 입선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끝단을 테이핑해서 입선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이제 손끝으로 이제 내선을 일직선으로 잡고 이렇게 그냥 윗단을 돌려주기만 하면 뾰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넣으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 전원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단거리라서 쉽게 잘 들어갈 겁니다. 전원선을 연결하고 나면 이제 제어용 전기선을 연결해야 하는데, 제어용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어야 할 선 수만큼 선을 꼬아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이 3개가 이하면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은데, 배관 설치만 잘 되면 이제 선이 쭉쭉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끝선을 이렇게 보이듯이 모아 놓은 상태에서 우리 전원선 넣은 것처럼 끝만 이제 그냥 돌려갖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넣으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으면 입선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 끝을 구부려 넣는 방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긴 배관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가는 방법에 좀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입선이 잘 안되면 끝단을 이제 테이핑 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주고 나서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요 선을 이렇게 끝을 뭉툭하게 만들어 주고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단자대 이제 연결하는 방법은, 단자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전원선은 먼저 연결해야겠죠. 입선 다 끝나고 나면 선 끝에서 이제 선을 단자대에 연결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어선을 이제 제어선에 단자대에 넣을 때는
혹시나 이제 접지선이 있으면 접지선을 반드시 잊지 않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FLS 이 3번 단자 같은 경우에는 접지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어함 내부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안되면 이제 여기 단자대 밖에서 접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돌아가겠죠.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야 하니까 여기 요렇게 들어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접지선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웬만하면 제어함 내부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박스랑 연결해야 하는데,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준비로 이런 식으로 뚜껑을 바깥 뒤집어서 이렇게 달아 놓으면 이제 기구 연결하기도 좋고 입선 작업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작업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컨트롤 박스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공통선을 쓰기 때문에 공통선에 대해서 주의해서 쓰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렉트 스위치랑 화이트 램프인데 공통선이 지금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 들어가서 셀렉트 스위치 기본으로 쓰는 공통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선이 다시 화이트 램프랑도 공통선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으면 공통선을 하나로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이제 이 선, 그리고 이 선이 빠져나가겠죠. 셀렉터 스위치의 신호선은 공통선을 제외하고 신호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매뉴얼이랑 오토, M이랑 A 두 선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총 4선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사진에 보는 것 같이 벨 테스터기로 하나하나 찝어보고 이게 M선인지 A선인지를 조금 구분해서 작업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스위치 위치도 이제 실제로 이제 이론이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결하기 전에 그 M 위치랑 A 위치를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미리 벨 테스터기로 테스트해보고 연결하면 좀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셋터컬입니다. 리셋터컬은 여기 왼쪽 상단에 있죠. 이렇게 생긴 건데 까면 이런 식의 금색 이제 단자가 나옵니다. 립세터컬 배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배관에서 선이 3개가 나올 겁니다. 가운데는 공통선이고 왼쪽은 그 1번 선, 오른쪽은 2번 선으로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리셋터컬 뚜껑을 까면 이렇게 단자가 양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쪽으로 요 뒤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니퍼 같은 걸로 살짝 당기면 쉽게 부러지게 돼 있는데 그걸 통해서 선을 아래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단자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각 신호선을 한쪽씩 물려주고 공통선을 어떻게 물리냐, A 쪽으로 들어가서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 그 단자에서 바로 또 선을 뽑아서 반대쪽 립세터클에 넣어주면 이제 공통선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외에 이제 리미트 스위치도 밖에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단자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셋터클 입력이랑 출력선이 들어간다. 그럼 반대쪽에 이렇게 스위치 형식으로 신호선을 뽑아주면 이제 리미트 스위치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고, 아마 시험 때도 감독관이 이런 식으로 뽑으라고 할 겁니다. 플러트리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규정에 이제 실제 기구는 사용하지 않고 배선을 뽑아서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자대에다가 이제 그 각 감지선 E1, E2, E3가 있으면 거기에 길이 맞게 이제 몇 센치씩 이제 신호선을 뽑아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길이 맞춰서 잘라서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작업이 끝나고 나면 선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 전원선 연결되어 있고 여기 리셋터클 껍데기 있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셀렉터 스위치랑 화이트 램프 있고 여기 푸시 버튼 1번 2번 빨간색이랑 녹색이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검사를 맡아야 하는데, 우선 기구를 연결해야겠죠. 기구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어함 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이 돼 있습니다. 이 작업에 맞게 이제 우리가 퓨즈를 넣고, 원래 그 도면에 그렇게 돼 있었죠. 도면에 퓨즈 홀더가 아니고 우린 퓨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퓨즈를 넣고, 그 다음에 FLS 릴레이, 파워 릴레이 이렇게 기구를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나서 이제 배관에서 전구를 리셋터클이 있었기 때문에 전구를 끼우고요. 그 다음 검사기를 연결해야 하는데, 검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항 크게 병렬 저항 효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전구 두 개를 이제 병렬로 연결해 놓고 아주 저항 크기를 작게 해 놓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합선이 나서 리셋터클로 큰 전류가 흐른다. 그럼 그때 이제 불이 켜지도록 한 게 요 검사기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큰 합판 하나에다가 이제 4핀짜리 단자대 그리고 차단기, 리셋터클 두 개를 해놓고, 요거를 어떻게 결선하냐, 이제 전원선에서 두 선을 따서, 보통 RT선 우리가 신호선 그 메인 주 전원선만 쓰면 되기 때문에 두 선만 따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한 선은 바로 이제 나가는 선으로 물리고, 나머지 한 선을 이제 리셋터클을 병렬로 연결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구 두 개를 넣고, 이 전구가 병렬 저항하는 병렬 저항 역할을 하겠죠. 여기 끝에다가 이제 한쪽은 되짚고 한쪽은 이제 악어 클립을 연결하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전원 물리고, 우리가 전원 입력 부분에 이제 그 악어 클립을 연결하는데, 이렇게 이제 작업을 그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 검사를 시행하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주전원에 MCCB를 온하고 그 다음 검사기에 MCCB를 켜서 이제 검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작 확인을 하는데, 우리 동작 조건에 맞게 얘가 동작을 한다? 그러면 정상 동작이고, 혹시나 내가 중간에 합선을 일으켰다, 아니면 뭔가 기구가 잘못돼서 이제 기구를 통과하지 않고 외부로 돌아간다, 그럼 대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이제 여기 검사기에 있는 리셋터클의 전구가 이제 번쩍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단기가 내려가도 그 원인이 이제 합선이라는 거를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거해야 하는데, 작업이 그 동작 확인이 끝나거나 이제 요게 번쩍거려서 이제 제거를 해야 할 때는 이제 역순으로 이제 MCCB를 끄면 됩니다. 제한 MCCB를 끄고 이제 저기도 MC 끄고, 그리고 해당 과정은 이제 검사하는 과정인데 위험하기 때문에 학생일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 반드시 이 부분은 지켜주도록 합시다. 자, 이 영상은 이제 NCS 내성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생생전기기능사 실기, 전기기능사 실기 바이블, 그리고 ED코퍼레이션, 그리고 구글을 통한 각종 이미지를 통해 자료를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상 전기기능사 실기 수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